안녕하세요. 조약도 시청자 여러분, 신경외과 이나입니다. 오늘은 경추 부위 추간공 협착증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사례 보고입니다. 40세 남자 환자셨고요. 주된 호소는 뒷목 통증과 오른쪽 날개뼈 부위 통증, 그리고 오른쪽 팔로 내려오는 방사통과 손가락까지의 저림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통증 점수는 7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셨고요. 현재 병력을 보시면 수년 전부터 뒷목 통증이 있었고 한 번씩 오른팔로 통증이 내려왔었다 말씀을 하셨고요.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화되었다.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 하였고 수술 권유 받았다.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오른팔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나고 왼팔로는 증상이 한 번씩만 있지 심하진 않다. 오른쪽 손가락 4번, 5번으로 내려온다. 과거력 보시면은 고혈압 있는 상태셨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근력을 평가했을 때 오른쪽 손가락의 악력 쥐는 힘이 약 그레이드 4 정도로 왼쪽 정상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감각은 괜찮으셨고요. 스퍼링 테스트라고 해서 경추 부위 통증 유발 검사에서 오른쪽으로 강한 양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말을 잘 들어보면 MRI를 보기 전에도 병변의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4번, 5번으로 이제 증상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요. 경추는 7개가 있지만 경추 신경은 8개가 있죠. 그래서 엄지로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6번 신경, 2번, 3번, 4번, 요 가운데로 오는 경우는 7번 신경,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이나 요 안쪽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8번 신경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4번, 5번으로 통증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7번 또는 8번 신경이 뭔가 눌리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환자분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경추 MRI 사진입니다. 6번과 7번 사이에서 이 동그랗게 표시된 안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추간공 협착증 병변입니다. 이 추간공이라는 것은 맨 왼쪽에 모델을 보시면 이 노란색의 경추 가지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각 마디마다 있는데요. 이 구멍이 열려 있어야지 신경이 눌리지가 않는데 이 그림에서 MRI에서 보시면 6번, 7번에 이 구멍이 까맣게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간공이 막혔다,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단면도 MRI 보시면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신경이 빠져나가는 이 추간공 길목이 굉장히 좁아져서 7번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였고요. 처음으로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들어갔을 때 보이는 구조물이 이 6번 뼈와 7번 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시작은 6번과 7번 뼈가 만나는 부위에서 우리가 수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뼈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신경을 덮고 있는 막들을 관찰하게 되고요. 벌써부터 신경이 이제 조금씩 보이지만 굉장히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변이 심해서 신경이 눌릴수록 신경의 염증과 부종 반응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게 되는 거죠. 신경막을 충분히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실제 눌리고 있는 신경이 보입니다. 굉장히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안쪽에서 요 바깥쪽으로 7번 신경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눌리고 있는 부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감압을 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감압을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신경을 이렇게 살짝 당겨봐서 신경이 풀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경이 풀리지 않았으면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감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신경을 아래 위로 살짝 미끄러뜨렸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으면 신경이 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주머니를 넣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전후 경추 MRI 사진입니다. 6번, 7번에서 이 뒤쪽에 후궁뼈와 관절뼈를 일부 제거하고 인대를 제거하면서 이 막혀있던 좁아져 있던 구멍이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도 사진 보시면은 좁아져 있던 길목이 뒤쪽에서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 부분 전체가 면적이 늘어나서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근육이라든지 뼈의 손상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병변만 확실하게 제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경과입니다. 마취 방법은 전신 마취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추 부위는 요추 부위와 달리 부분 마취가 되지 않는 위치라서 반드시 전신 마취를 하고 해야지 안전합니다. 수술 시간은 35분 정도 걸렸고요. 수술 이후 6시간 안정 이후에 경추 보조기 착용 후 바로 거동 시작하였습니다. 수술 직후 경부통 및 우상지 방사통, 저림감은 저명하게 감소가 되었고요. 통증 점수가 7점에서 2점으로 저명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수술 후 잔존 통증이 3주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제 외래에서 봤을 때 90% 정도 통증과 저림감이 사라졌으며
오른쪽의 힘도 거의 다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일상생활 충분히 하고 계시고 척추 관리 운동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사례는 경추 부위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와 달리 경추 쪽에서는 한쪽으로 증상이 이제 나타날 때 손가락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위로 아픈지를 봤을 때 미리 어떤 부위에 병변이 있을 거라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6번, 7번 추간공 협착증이 심한 경우를 보여드렸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충분히 잘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치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